한 사람의 학생을 가르치지만 거기서 배우는 사람은 두 사람이다. 그런 영어 명언도 있죠. 한 선생이 한 학생을 놓고 가르치면 배우는 학생은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학습자는 두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죠. 저도 북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도 유튜버가 되는 길에 도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돈 잘 버는 유튜브 쉽게 따라하기. 감사하게도 뒤편에도 어쩌면 이렇게 제목이 똑같이 나와 있을까요? 이 센스는 도대체 뭐죠? 제가 책을 여러 번 봤지만 앞페이지와 뒷페이지의 디자인이 같은 책은 또 처음 봅니다. 이 책은 다른 편 유튜브 이젠 나도 유튜버, 이 책과 함께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 책인데요. 앞에 책은 성한당이라는 컴퓨터 전문서적 잘하던 출판사에서 전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고요. 이 책은 크라운 출판사라는 역시 교육교재 전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어서 구성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별점을 주자면 4.5, 5 정도 드릴 만큼 역시 짤미새 있게 잘 해놨고요. 전문성 잘 발휘되어 있는 책이고요. 책은 총 250페이지. 출간 연도는 2020년 1월이니까 지금이 2월 12일이니까 엄청 따끈따끈한 책이죠. 서점가에서 좀 잘된 책이라 하는 유튜버 안내서들은 다 몰아와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학생을 가르치지만 거기서 배우는 사람은 두 사람이다. 그런 영어 명언도 있죠. 한 선생이 한 학생을 놓고 가르치면 배우는 학생은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학습자는 두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죠. 저도 북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설해드리지만 북튜버의 콘텐츠를 사실은 저도 익히고 있는 시청자가 되는 것이나 학습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본인도 배운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유튜버가 되는 길에 도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온 나라 국민들이 유튜버가 되면 모두가 다 경쟁자일 것 같지만 5천만 명이 다 학습을 했다면 이 나라가 바로 선진국의 중에서도 최고 앞서 나간다는 점에서 저는 경쟁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하여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배웁시다. 우리 모두 유튜버가 됩시다. 한 아이템씩 모두 다 유튜버가 돼서 열심히 학습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은 250페이지인데 두께는 굉장히 얇습니다. 아무래도 출판사가 콘텐츠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종이 재질은 얇은 걸 쓴 것 같아요. 저희 같으면 책이 막 볼륨이 많이 나가도록 예를 들어서 제가 쓴 책 보면 어쨌거나 페이지도 한 400~500페이지 되기도 하지만 종이도 좀 두꺼운 걸 써서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출판사들, 저자들의 사실은 마음이라면 이렇게 당당한 업체는 아주 얇은 재질의 종이만 갖고서도 제작비, 제본비를 아끼면서 책을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좋으면 보는 사람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출판사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요. 저자 황대선님은 원포인트라는 채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 루틴인 것 같아요. 대부분 유튜버 열심히 하다가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가르칠 만큼 충분히 자기 자신의 내공과 노하우도 쌓여 있을 때 저자의 길로 함께 나서는 것이 유튜버의 또 다른 방향성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유튜브 책에서도 많이 안내하지만 기본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광고 수익도 받기도 하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이렇게
책을 출판을 한다거나 전문 강사로서 활동을 한다거나 하면서 수익 구조도 다변화하고 퍼스널 브랜딩도 잘 해서 뭐 다른 명망이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유튜버가 가지는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책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제 텍스트의 시대에서 이미지 중심의 콘텐츠가 동영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그런 시대적인 추세는 다시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 블로그로 네이버 카페로 대표되는 텍스트 중심, 이미지 중심의 콘텐츠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질의 콘텐츠가 새로 창조되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블로거들이 포스팅을 여기저기 좀 오려다가 짜깁기 해서 자기네 콘텐츠를 구성해서 파워블로거로서 행세도 하고 애드센스 같은 광고 유치도 하고 그러던 상황에서는 뭐 일일이 다 중복되는 비중,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카피하는 거, 표절률이 얼마인지는 따져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블로거를 위한 안내서에서도 여기저기 포스팅을 잘 오려 붙여서 자신의 포스팅을 늘려나갈 수 있다는 안내를 사실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동영상은 그런 면에선 한계가 있죠. 영상을 오려다가 자기 걸 만든다면 당장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노력 없이 동영상 콘텐츠를 짜깁기해서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오히려 창조성에 있어서는 동영상 중심이 훨씬 더 높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블로거보다는 유튜브 동영상이 오히려 진입장벽은 더 높은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죠. 사실 블로그 포스팅은 자판만 두드려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만 해도 되겠지만 유튜브 동영상은 일단 기획도 해야 되고 촬영, 편집, 업로드, SNS, 마케팅 다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사실 컴퓨터야 누구나 다 있겠지만 카메라, 조명, 뭐 마이크 이래저래 아니면 편집 프로그램 돈 들어갈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면에선 유튜브 동영상 창작은 더 고급 콘텐츠로서의 품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더 접근성과 이해력과 소통해서 좋은 점을 갖지만 창작자 입장에서는 더 고난이도의 장르다 하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사실 좀 좋으면서도 나쁜 얘기인데요.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자는 유튜버들이 지속적으로 모두 다 그렇게 열심히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는 하거든요. 열심히 계속할 사람에게는 힘이 되는 얘기고 열심히 안 할 사람에게는 장애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미래가 있다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모두 다 열심히 하지는 않을 거니까 힘내라, 이런 차원의 얘기를 저자가 하고 있어서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계속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힘이 되는 메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유튜버로서 수익을 만들어내자면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시청시간 4000시간이라는 장벽도 사실은 간단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또 다른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유튜버로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제일 첫 번째로는 애드센스라는 광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에게 들어오는 광고료 배당금, 배분 이익이 가장 커다란 수익원이 되겠고요. 둘째는 자신의 유튜브 콘텐츠를 갖고 나가면서 협찬을 주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PPL 같은 경우, 아니면 그렇게 해서 브랜드, 퍼스널 브랜딩이 돼서 강연이라거나 아니면 방송 출연이라거나 그런 가능성이 또 열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첫째는 애드센스 광고료 수입, 둘째는
PPL, 협찬을 받는다거나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전문 강사로서의 수입을 올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사업과 연계해서 마케팅 채널로서 자신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수익을 취할 수 있다는 그 세 가지 장점이 일단 크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말하자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1인 홈쇼핑 채널 같은 형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 카테고리에서든 아니면 콘텐츠 내에서든 자신이 실제 팔 수 있는 제품을 이커머스 개념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장점은 PPL 카테고리에 넣어서 보는 수익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자기의 비즈니스 아이템 내에서의 마케팅 내지 영업 채널로서의 그 어드밴티지로 봐야 할지는 사실은 정확히 뭐라고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자도 유튜브 채널을 잠깐 간단하고 쉬울 줄 알고 시작을 했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지금 의욕에 가득 차서 인생요리라는 요리 채널 하나 운영하고 있죠. 이처럼 책부자 지혜서원이라는 북튜버로서의 채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지혜부자 노 슈퍼파워 .com이라는 명언 영어 해설 채널 하나 더 운영하고 있죠. 또 하나는 제가 양궁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국궁 양궁과 관련된 활쏘기 채널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게 있죠. 또 하나는 경매 부동산 투자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총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도 버거운데, 왜냐하면 제가 전업 유튜버가 아니고 실제로 활화살 이런 양궁, 국궁, 화살 기타 용품을 수출입을 하는 일반 풀타임 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널 5개를 운영하자니까 사실 힘에 부치는 게 많은데, 어쨌든 의욕을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힘들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유튜버가 돼야겠다 해서 채널의 방향성을 선정하지 않고 출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처음부터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채널의 장르를 정해서 일로 매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해야겠다 해서 해보다가 안 되면 역시 퇴각을 할 수밖에 없기도 하겠죠. 어쨌든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뭘 해야겠다 하는 정도의 기획은 생각을 해보고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기획 단계에서 예를 들어 채널 이름의 경우에도 채널 이름을 수정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름을 확정할 때까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고민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가장 끌리는 쪽으로 채널 이름을 확정을 하고, 물론 채널 이름을 설정을 할 때는 그야말로 마케팅에 있어서의 브랜드 네이밍 쪽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익혀놓고서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널 이름이든 장명이든 저는 가장 잘된 2가지 경우를 누구나 다 아는 유튜버 대도서관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뮤지션 중에 적재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기타리스트이기도 하고 물론 노래도 직접 하고 하는 만능 뮤지션이죠. 싱어송라이터여서 싱어도 하고 송라이터도 하지만 실제로 연주도 상당히 수준급으로 잘하는 뮤지션 세션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적재라는 분인데, 제가 유추하기로는 적재적소라는 의미에서의 그 사자성어에서 적재를 따오신 것이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적재, 알맞은 인재를 적소, 알맞은 곳에서 배치한다 했을 때 자신은 딱 알맞은 인재다. 그래서 적재라는 이름을 채택했다면 이분의 장명 센스는 굉장히 높은 것이죠. 다음으로 대도서관님의 경우에는 그분이 게임 유튜버로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장소와 관계된 게임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엄청 커다란 도서관, 대도서관이 있었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대도서관이라고 자신이 지었다 하는데, 이름은 잘 지었지만 의미상의 매칭은 사실은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실제로 현대의 대도서관은 유튜브죠. 온갖 것이 다 있는 초대형 울트라 사이즈, 울트라 슈퍼 사이즈의 라이브러리, 도서관이 대도서관이고, 그 대도서관에는 그야말로 영상, 책, 모든 지식, 정보, 문화 콘텐츠, 정치적인 모든 콘텐츠, 음악, 예술, 인문학, 정보, 기술, 과학, 정말 유튜브에 없으면 우주에 없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의 온갖 것이 다 있는 대도서관, 진정한 대도서관이 유튜브인데, 이분은 자신의 닉네임을, 채널 이름을 대도서관으로 가져갔다는 면에서는 엄청 스케일이 커다란 브랜드 네이밍을 하신 거는 맞죠. 그래서 저라도 나중에 대도서관이라는 채널 이름의 주인이 없어진다면 쓰고 싶은 아주 탐나는 이름이 대도서관이라는 거, 저는 그 말씀은 드리고 싶고, 좀 바람직하지 않았던,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 탤런트 중에 한은정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어쨌든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름을 다감으로, 한다감으로 개명을 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추론컨대는 다정다감에서 다감을 채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차라리 다정을 선택하셨으면, 앞에 적재적소에 적재를 선택하셨듯이 다정을 선택하셨으면, 그분이 원래 한은정에서 한다정, 그러면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한은정에서 한다정으로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한다감에서 뭔가 즉각 떠오르는 느낌이, 다감가는 더 깊이 생각해야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래서 다감에 대해선 뉘앙스가 바로 전해져 오지 않는, 다정보다는 좀 덜 전해져 온다는 차원에선 센스 면에서 한다정이 한다감보다는 나았다. 그런 정도의 브랜드 네이밍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브랜드의 채널 이름에서 그 브랜드의 성격을 읽을 수 있으면 좋다 하는데, 그런 면에서 대도서관은 게임 채널로서 그다지 연관성은 없죠. 성공했으니까 대도서관님 하지만, 사실 대도서관이라는 채널 이름은 너무나 아까운 이름이죠. 저라면 차라리 제가 대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차용을 하면, 제 채널 이름이 노 슈퍼파워, 초능력, 알자, 알라, 이런 의미에서의 노 슈퍼파워라는 채널을 썼는데요. 슈퍼파워가 무엇이냐 하는 거는 굉장히 해석을 달리하죠. 초능력은 능력을 넘어서는 거, 그러니까 지혜도 엄청 뛰어나고, 경제력도 뛰어나고, 비즈니스 능력, 인문학적인 소양, 모든 것에서 슈퍼파워를 소유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의 저는 채널 이름에 노 슈퍼파워를 설정을 했는데, 참 나름으로 자평하자면 잘된 이름이다. 노 슈퍼파워. 웹사이트 이름도 이렇게 가져갔고요. 채널 이름도 지혜부자만은 외로워서 노 슈퍼파워까지 병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북튜버를 하지만 장문 능력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뭐 업무 연락, 협조 전환 이렇게 쓸 때에도 좀 글을 잘 써야 하는 면도 있고요. 자신이 오너든 아니면 일선 담당자든 간에 카탈로그, 뭐 브로셔 이런 거 만들 때, 아니면 웹사이트에 설명문안 넣을 때에도 좀 장문력이 뛰어나야 설득력 있게 컨텐츠를 구성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책은 많이 읽고 어휘력, 표현력은 높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연장선상에서 유튜버들이 저라면 모든 유튜브 학습 안내서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더 얹어서 그 콘텐츠의 제목을 지을 때, 설명문안을 지을 때 문장력, 표현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유튜버가 되자면
썸네일에 그 캐치프레이즈 잡아 넣을 때 아니면 콘텐츠에 타이틀 달 때 이럴 때에 차별화될 수 있는 건 문장력일 것 같습니다. 문장력은 단순히 기교로서 머리로 짜내기만 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응용력 아니면 창작력을 키워놔야 제목을 뭐 끌림이 있게 달 수 있는 거죠. 썸네일 캐치프레이즈도 이렇게 매력적으로 그런 것이 원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도전을 하고 싶은 분야는 작사입니다. 노랫말 작사가가 꿈인데 꼭 저작권료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작사가가 되고 싶다기보단 제가 메시지로서 노래에 싣고자 하는 이제 콘텐츠들이 있어서 작사가가 되고 싶은데 저의 작사의 원동력은 말하자면 저의 웹사이트 8만 대명언에 들어있는 주옥 같은 여러 명언들 그 재치 가득한 그 명언들 장르별로 그것이 인문학이든 뭐 자기개발이든 리더십이든 뭐 지혜 명언이든 유머 재치든 간에 그쪽에서 갈고 닦아서 노랫말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 영어 원문들을 제가 일일이 다 번역을 하고 최대한 맛깔스럽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수련 과정에서 얻어지는 창작력, 향상 이런 것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노랫말로 담아서 제가 화성학이라거나 작곡 능력에서는 문예 창작 쪽보다는 확실히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접어놓고 어쨌든 작사는 많이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고 최근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분이 태연 씨거든요. 소녀시대의 태연 씨인데 불티라는 노래를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불티라는 제목 자체가 좀 브랜드 네이밍으로서 노래의 제목도 그것도 말하자면 유튜브든 어디든 채널 이름이든 아니면 상품 이름이든 간에 제품 이름이든 간에 제품 이름처럼 브랜드 네이밍인 건데 노래 제목도 브랜드 네이밍 중에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 네이밍인데 방탄소년단 노래 제목 잘 짓잖아요. 뭐 아이돌, 뭐 DNA,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뭐 Fake Love 다 잘 하는데 태연 씨도 불티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냈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불티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멀하게, 인포멀하게도 잘 안 쓰는 오직 불티라는 거는 상품이 불티나게 팔렸다라고 하는 고구절 이외에 제가 불티라는 거를 실생활에서 쓰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불씨라는 낱말이 훨씬 친숙하고 용도의 제한도 없고 그런 거죠. 불씨를 살려서라거나 뭐 불씨를 잘 우리 조상들이 쓰는 뭐 화롯불의 불씨, 아궁이의 불씨 이렇게 불씨를 살려서 불씨는 희망이고 원동력이고 말하자면 씨앗 같은 거죠. 농업에서 씨앗처럼 살림에서는 아니면 생활에서는 불씨는 굉장히 중요한 샘물 같은 건데 불티라고 한 걸 보고서 그냥 아쉽다 혀를 찼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노랫말도 이제 타이밍이야 뭐 이렇게 좀 인문학적으로 좀 영양가 높은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노랫말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인문학은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래서 독서가 정말 중요하다. 폭넓은 외국어 능력, 폭넓은 뛰어난 수사 능력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성공하는데 아니면 품격과 잠재력과 폭발력에서 굉장히 중요하기에 독서는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득이 제가 수없이 많은 유튜버로서 적지 않은 나이에 유튜버로서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지식 정보를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걸 일석이조로 저는 이렇게 책 해설을 하는 북튜버로서 유튜브 안내서 경매 부동산 투자 안내서 등도 많이 하지만
다른 편에서 다룬 전혜린의 인문학 책처럼 아니면 이 수많은 뒤에 있는 그 인문학 서적들처럼 좀 더 맛깔스럽게 많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 놀러와 주시길 바라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